안녕하세요. 소홍섭입니다. 자, 2020년 3회 전력공학 문제를 한번 볼게요. 3회 전력공학 문제를 공유를 좀 할게요. 공유를 하고 21번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2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삼상 전원에 접속된 델타 결선의 카패시터를 Y 결선으로 바꾸면 진상 용량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자, 이 부분은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충전 전류부터. 충전 전류는 어떻게 구해요? 자, 용량성 리액턴스에 대한 전압 2로, 상전압 2로 구해야 되겠죠. 왜? 리액턴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존재하니까? 상에 존재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오메가 3분의 1의 2가 될 것이고 오메가 C 2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이걸 성간전압으로 바꿔보게 되면 오메가 C의 루트 3분의 V 암페어만큼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런데 충전 용량 Q예요. 충전 용량 Q. 자, 진상 용량이 되겠죠. 킬로볼트 암페어인데 자, 충전 용량은 3배 2의 IC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3배 오메가 C 2의 자승이 됩니다. 자, 이만큼의 충전 용량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거기에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을 해야지만 단위가 킬로볼트 암페어가 되는 거니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첫 번째 Y 결선을 해보게 되면 Y 결선 어때요? 선이 상보다는 루트 300 크죠. 그럼 여기는 3배 오메가 C에 얼마가 됩니까? 루트 3분의 V에 자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돼요. 자,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오메가 C V의 자승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델타 결선이에요. 델타 결선. 델타는 선이나 상이 같아요. 그러면 3배 오메가 C에 여기는 얼마 됩니까? V의 자승이 되겠죠.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된다. 그러니까 델타가 Y에 비해서 충전 용량은 얼마가 큽니까? 3배가 크더라 이거야. 3배. 다시 Y는 델타에 비해서 충전 용량이 얼마? 3분의 1배 작더라 이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된다더라.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충전 용량에 관련된 식을 다 전반적으로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된다. 자, 그 다음에 22번 문제를 볼게요. 22번 문제. 22번 문제를 보니까 잠시만요. 자, 22번 문제. 잠시만요. 공유가 잘못돼서 자, 이렇게 볼게요. 자, 2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2번 문제. 교류 배전선로의 전압 강한 식으로 표현된다. 삼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삼상 어떻게 됩니까? 자, 2는 루트 3배의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가 되겠지? 자, 몇 배요? 루트 3배가 된다. 자, 어려움은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자,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전압 강화에 관련된 식. 쉬운 문제였죠. 자, 그 다음에 23번. 자, 송전선에서 이렇게 볼게요. 자, 송전선에서 뇌격에 대한 차폐 등을 가산하기 위한 가공지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자, 가공지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상전압이에요. 외부 이상전압. 자, 보시게 되면 외부 이상전압에 대한 방지 대책이 되겠죠. 그 외부 이상전압에는 직경례라고 하는 게 있고 유도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이게 원인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방지 대책으로는 가공지선, 그 다음에 매설지선, 그 다음에 피뢰기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이때 가공지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써요? 직경례하고 유도례를 차폐시키더라. 직경례, 유도례, 차폐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통신선상의 유도 장애도 경감을 시킬 수 있더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차폐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이렇게 보시자고요. 이게 철탑이에요. 여기 철탑이고 자, 여기에 가공지선이 자,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자, 요 부분과 자, 요 전선 사이에 요 각이 있겠죠. 이게 차폐각이야.
그래서 차폐각이란 어떨수록 작을수록 보호 효율이 좋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일반적인 1조 방식에서는 한 30도에서 대략 한 45도 사이가 될 것이고 2조 방식에서는 이게 10도 미만 정도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가공지선에 대해서 옳은 것 찾으라고 했습니다. 차폐각은 30도에서 45도가 된다. 차폐각이 클수록 벼락에 대한 차폐 효과가 좋습니까? 아니요. 작을수록. 가공지선을 2선으로 하면 차폐각이 적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보효율이 좋아지더라. 가공지선으로 연동선을 주요 사용한다. 아니요. ACSR. 자, 전력선과 똑같은 ACSR 전선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3번이 옳은 내용이 됐다. 자, 24번 문제입니다. 배전선의 전력 손실 경감 대책이 아닌 거 됐어요. 그럼 전력 손실 PL은 I 자승의 R이에요. 근데 이 전류 I라고 하는 것은 V의 코사인 세타분의 P가 되겠죠. 자, 그렇죠. 그럼 여기는 V 자승의 코사인 제곱 세타에 대한 얼마 됩니까? P 자승의 R이 돼요. 이게 전력 손실이에요. 자, 그러면 전력 손실에 대한 경감 대책이 아닌 걸 찾으라고 했습니다. 다중 접지 방식을 채용한다. 다중 접지를 채용하다 보니까 좋은 점은 뭐가 있어요? 그렇죠? 자, 저항값, 접지 저항값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 하나 좋은 것뿐이지. 역률을 개선한다. 자, 경감 대책. 자, 이 경감을 대치기 위해서는 역률을 개선시킨다. 그러면 전력 손실이 줄어들게 되겠죠. 배전 전압을 올린다. 그렇지. 전력 손실 경감되겠지. 부하의 불평형을 방지함으로써 전력 손실에 대한 경감 대책을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다중 접지는 어떤 전력 손실에 대한 경감 대책이 될 수 없고, 뭐 다중 접지를 하다 보니까 어떠한 장점이 있습니까? 계통에 대한 어떤 전압 변동을 작아지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병렬, 어떤 합성 저항값을 우리가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전력 손실에 대한 경감 대책은 아니다. 답은 1번이 잘못된 내용이다. 자, 25번. 그림 같은 이상 변압기예요. 이상 변압기. 이상적인 변압기가 되겠죠. 2차의 임피던스가 여기 2차의 임피던스가 5ohm입니다. 부하를 연결했더니 1차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야,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되겠죠. 이게 5ohm이니까 여기에는 전류가 몇 오hm 흘러요? I는 5에 대한 볼트니까 5에 대한 100이니까 여기는 20A 전류가 흘러요. 자, 권수비를 우리가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권수비 A는 어떻게 구합니까? I1에 대한 I2가 되겠죠. 그럼 I1은 A분의 I2가 됩니다. 그럼 권수비는 얼마야? 자, 여기는 3000V고 여기는 100V니까 권수비는 E2에 대한 E1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100이 될 것이고 여기는 3300이 되니까 얼마예요? 33이에요, 권수비가. 자, 그럼 33을 얼마로 나눠주셔야 돼? 20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대략 이게 얼마 나옵니까? 30으로 보게 되면 대략 한 0.6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0.6A 전류가 흐르구나.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전력적인 문제보다는 이 부분은 뭐 기기 문제에 더 적합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25번 문제는요. 자, 그 다음에 26번 문제를 볼게요. 26번. 자, 전압과 유효 전력이 일정할 경우 역률이 70%인 선로에서의 저항 손실 P는 역률 90%인 선로에서의 저항 손실과 비교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방금 전에 우리가 했었죠. 전력 손실은 V 자승의 코사인 제곱 세타에 대한 P의 자승의 R이었습니다. 역률이니까 전력 손실은 역률의 제곱의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다더라.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70%의 역률과 90%대의 역률을 비교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70%의 때 역률과 90%의 때 역률은 전력 손실은 역률은 제곱의 반비례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70%니까 여기는 얼마예요? 0.9의 자승에 대한 0.7의 자승이 돼야 되겠죠. 그럼 여기는 얼마입니까? 자, 0.49가 될 것이고 여기는 0.81가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나왔냐? 라 봐보니 70%일 때가 지금 얼마요? 70일 때가 70이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 제가 계산기를 한번 눌러 볼게요. 자, 계산기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0.49를 0.49에 대한 0.8 하나님, 여긴 0.64. 그러니까 얼마나 돼요? 자, 반비례 관계니까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PL1이라고 할게요. 70%를. 자, 이 부분은 얼마예요? 0.7의 자승분의 1이고, 자, PL2는요, 0.9분의 9의 자승분의 1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는 0.72의 자승에 대한 PL2가 될 것이고, 여기는 0.9의 자승에 대한 PL1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PL1에 대한 PL2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0.9의 자승에 대한 0.49가 되겠죠. 똑같은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자, 여기는 P70, 여기는 P90이니까 자, 여기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P70으로 보실까요? P70은 넘어가니까 얼마에 돼? 0.49에 대한 0.8 하나에 P90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거 계산해 보니까 얼마나 대략? 자, 다시 0.81을 가지고 0.49로 나눠 보니까 여기가 1.65 306 나오는데 1.65에 대한 P90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반올림 하다 보니까 1.7배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자, 2번이 된다.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죠? 전압 강하는 전압과 자,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고 전압 강하율은 전압의 제곱의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전력 손실은 전압의 제곱의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단면적은 전압의 제곱의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다더라. 자,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자, 27번 삼상 3년식 송전선에서 L을 작용 인덕턴스라 하고 L이 LM을 대지로 기로하는 일선의 자기 인덕턴스 및 상호 인덕턴스라고 할 때 이들의 관계식은 했어요. 자, 그러면 L을 작용 인덕턴스라 했습니다. 자, 이때 L2 및 L1을 대지로 기로하는 자기 인덕턴스와 상호 인덕턴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작용 인덕턴스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그렇죠? 자, 여기 자기 인덕턴스에서 상호 인덕턴스를 빼면 되겠지. 답은 2번이 될 거예요. 3상 3선식이니까. 자, 이해됐습니까? 이거는 그냥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죠, 여러분. 보시게 되면. 그래서 답은 2번이 된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자, 28번 표피효과. 표피효과라고 하는 것은 전선의 중심으로 갈수록 전류 밀도가 작아지는. 자, 이게 표피 두께가 되겠죠. 침투 깊이. 침투 깊이는 파이 F의 자, 도전율에 대한 투자율의 제곱분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주파수가 높을수록 도전율이 클수록 투자율이 클수록 자, 전선이 굵을수록 자, 표피 효과가 좋아진다는 얘기죠. 다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 표피 효과는 주파수의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8번 문제까지 봤고요. 자, 29번. 한 상의 대지 정전 용량이 지금 0.5 마이크로페롯이고 주파수가 60Hz인 삼상 송전선이 있대요. 자, 이 선로에 소호 리액터를 설치하면 소호 리액터의 공진 리액턴스는 자, 몇 옴이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자, 우리 그럼 중성점 접지가 되겠죠. 중성점 접지 방식. 자, 우리 중성점 접지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Y결선이었고 자, 중성점 접지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중성선이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의해서 자, 접지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뭐가 있어요? 소호 리액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기에는 대지 정전 용량이 이렇게 존재하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지락 사고가 발생이 되다 보면 자, 이 지락 전류가 어떻게 합니까?
이쪽으로도 흐르고 이쪽으로도 흐르겠죠. 그래서 이게 병렬 공진이 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여기 흐르는 IL 전류와 여기 있는 IC의 전류가 같아졌을 때, 그러니까 오메가 L은 얼마 돼요? 3배 오메가 C분의 1과 같아졌을 때 이게 뭐가 됩니까? 병렬 공진 조건이 되겠죠. 병렬 공진 조건이.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때 리액턴스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자, 요거 지금 구하라고 한 거니까, 리액턴스가 구하라고 한 거니까 요거 구해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 그대로 대입만 하시면 되지. 자, 3배 곱하기 2파이 F의 C분의 1이에요. 3배 곱하기 2파이 곱하기, 자, 주파수는 60Hz가 될 것이고요. 정전 용량은 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분의 1이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리액터 접지는 병렬 공진을 이용하다 보니까, 자, 지락 전류가 거의 0A 정도가 흘러요. 최소 전류가 흐르더라 이거야. 그렇다 보니까 전압, 건전상의 전압이 어떻게 됩니까? 상승을 합니다. 최대. 그죠? 전열이 상승을 해요. 자, 직접 접지 방식하고는 거의 반대 방식이라고 하죠, 우리가. 자, 그 다음에 리액턴스 오메가 L은 어떻게 보여요? 3배 오메가 C분의 1이고, 이때 변압계 리액턴스, 자, 이건 고려하지 않았을 때, 만약에 고려하게 되면 여기는 마이너스 3배 XT가 되겠죠. 이게 병렬 연결이니까. 이때 인덕턴스 구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구해요? 3배 오메가 자승의 C분의 1에 마이너스 3배 오메가의 XT가 돼야 되겠지. 자, 이런 부분들 기억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소호 리액터의 용량을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자, 아까 우리가 자, 여기서 QL이나 QC니까 삼선 일괄 대지 정전 용량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삼선 일괄, 자, 대지 정전 용량과 같다. 그래서 여기는 3배 오메가 C2의 자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겠죠. 충전 용량이니까 이 부분과 같다. 자,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자, 배전선로의 전압을 3kV에서 6kV로 승합하면 전압 강하율. 자, 우리가 보게 되면 전압 강하는 전압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어요? 반비례 관계를 갖고 있어요. 전압 강하율은요,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2배 전압을 승합을 시켰어요. 그럼 전압 강하는 얼마? 4분의 1배 줄어들겠지? 4분의 1배. 자,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답이 몇 번이 됩니까? 4분의 1배 줄어들더라 이거야. 자, 2번이 되겠지. 자, 6,000kV, 6,000일 때, 3,000일 때보다 4분의 1배 줄어들더라 이거지.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아까 뭐가 있었어요? 전력 손실은 전압의 제곱에 자,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고, 단면적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다더라.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0번. 자, 그 다음 31번 문제를 볼게요. 31번. 31번을 보시게 되면 안정도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어요. 자, 안정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보내줄 수 있을 것이냐. 자, 이게 안정도예요, 안정도. 그렇죠? 그럼 그 안정도 증진 대책에서는 뭐가 있겠냐 이거야. 안정도 증진 대책에는 우리가 안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향상 대책입니다. 향상 대책. 그 큰 테마만 4가지만 한번 적어볼게요. 첫 번째는 전력계통의 리액턴스가 될 거예요. 리액턴스를 줄여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자, 전압 변동을 줄여야 돼요. 그 다음에 사고 시 충격을 최소화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발전기의 입력과 출력의 불평형을 최소화하면 돼요. 자, 이게 향상 대책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뭐가 있겠냐 이거야. 그럼 계통의 리액턴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 발전기나 전동기의 자, 설계 시의 리액턴스를 줄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단락비는 여기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단락비면 키우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복도체 방식을 쓰면 되겠죠. 복도체.
그다음 뭐가 있습니까? 회선수를 증가를 시키다 보니까 어떻더라? 리액턴스 값이 줄어들더라 이거야. 그렇죠? 그다음에 전압 변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금 여자 방식을 채택을 하는 거지. 부하가 변화가 생기게 되면 신속히 대응을 해주란 얘기예요. 소금 여자 방식은. 그다음에 전력 계통을 다 연계해요. 다 연결을 시킨다는 얘기지 병렬적으로. 그러면 그만큼의 전압 변동을 억제시킬 수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자 중간 조상 방식을 우리가 채택을 합니다. 송전선로 중간에 자 뭐 설치하는 거예요? 동기 조상기를 연결을 시키더라 이거예요. 왜? 동기 조상기는 진지상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부하가 L 부하가 크게 되면 뭐 C를 투입해 주는 것이고 자 C 부하가 커지게 되면 L 부하를 우리가 투입을 해줘야 되니까 그럼으로써 전압 변동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사고 시 충격을 최소화시키자. 자 여기는 뭐 사고 전류가 최소화 되기 위해서는 아까 방금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소호 리액터 방식 소호 리액터 자 접지 방식을 채택하면 될 것이고 사고가 발생이 되게 되면 고속도 차단을 시키면 되더라 이거야. 그 다음에 제페로 방식을 우리가 채택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어차피 이 부분은 실기에서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발정이나 변압기의 리액턴스를 작게 한다. 그렇죠? 회선수를 감소시키는 게 아니고 증가를 시켜야 돼요. 증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중간 조사 방식을 채용하고요. 고속도 제페로 방식을 채용하더라. 자, 답은 2번이었습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였죠. 31번. 자, 32번. 배전솔로의 고장 또는 보수 점검 시 정전 구간을 축소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 아, 이거 뭐예요? 배전솔로의 구분 개폐기가 되겠죠. 우리 환상식. 그 환상식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정전 구간을 축소하기 위해서 쓰는 게 구분 개폐기가 있더라. 구분 개폐기. 자, 이해되시겠죠? 이런 부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 구분 개폐기. 자, 그 다음 이제 33번 문제예요. 수전단 전력 원선도의 전력 방식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봤어요. 부하 전력은 가능한 한 부하 전력과 이때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무효 전력은 각각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자, 가능한 한 최대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자 뭐가 돼요? 무효 전력을 우리가 얼마가 돼? 0으로 만들면 돼요. 그럼 무효 전력이 0이니까 PR의 자승 플러스 400의 자승은 자 25만이 되겠죠. 그러면 PR은 얼마가 돼? 900kVA가 돼. 900이 돼요. 900이 아니 300이 되겠지. 300이 900에서 9만에서 9만이 되는 거니까 제곱이니까 300이 될 것이고 300이 이때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 이때 무효 전력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써 얼마가 되면 돼요? 여기는 이 무효 전력은 자 얼마가 돼야 돼요? 무효 전력 자체가 여기서 보시게 되면 무효 전력은 0이 돼야 되니까 자 여기서 이렇게 구해보시자고요. 이렇게 보면 PR은 300이 됩니다. 다시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문제가 좀 다시 한번 볼게요. 수전단의 전력 원선도의 전력 방정식이에요. 이렇게 돼 있죠. 전력 계통에서 가능한 한 최대로 공급할 수 있는 부하 전력. 자, 부하 전력 가능한 한 최대로 되기 위해서는 얼마가 돼야 돼요? 무효 전력이 0이면 돼요. 0. 자,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자, 요 자체가 0이 돼야 되겠죠. PAR 플러스 400은 0이 돼요. QR은 무효 전력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400이 돼요. 400kV가. 마이너스 400kV가 돼야 될 것이고 그렇죠? 그럼 이게 0이니까 그러면 이게 0이 나오니까 얼마가 됩니까? 500이 되겠지. 답은 1번이 돼야 되겠죠. 가능한 한 최대로 공급할 수 있는 부하 전력이니까 무효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0으로 맞출수록 최대가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자고요. 34번. 자, 수차 발전기에 대해서 이제 나왔죠. 수차 발전기. 자, 수차 발전기 보시게 되면 자, 프란시스 수차의 특유 속도의 한계식을 나타내는 것은 였어요. 우리가 특유 속도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특유 속도. 특유 속도. 자, 특유 속도에 대한 공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 특유 속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합니까? 자, NS는 N에
자, P의 제곱근이 되고요. 그다음에 H의 4분의 5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H는 뭐예요? 유효 낙차가 될 것이고 P는 자, 낙차예요. 최대 출력. 낙차에서 나오는 최대 출력 P가 되겠죠. 그러면 특유 속도. 자, 이 특유 속도가 크다는 것은 뭡니까? 크다는 것은 자, 상대 속도. 우리가 특유 속도는 상대 속도를 얘기하는 건데 이 특유 속도가 크다는 것은 상대 속도가 자, 빠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특유 속도에 대한 자, 수차 종류에 따른 한계식이 나오는 거죠. 한계식이.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프란시스 수차다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H 유효 낙차에 대한 2만에 플러스 30이 돼야 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답은 4번이 된다. 4번이. 자, 여기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 여기 사류 수차, 카플런 프로펠러 수차에 대한 자, 이런 부분들. 이건 여러분들이 알고는 계셔야 되는데 굳이 저는 그래요. 굳이. 자, 이 투기 속도에 대한 요 식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이고 되면 될 것이고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죠. 거기에 자 우리가 자 충동 수차 이 충동 수차는 어떤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만들어주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게 펠턴 수차가 있고 두 가지가 있죠. 반동 수차가 있는데 그 반동 수차는 반대로 위치 에너지를 압력 에너지로 변환시켜 주는 게 반동 수차다. 그래서 프란시스 수차가 있고 프로펠러 수차가 있고 카플란 수차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전격 전압이 지금 6600이에요. Y결선이고 3상이죠. 지락 전류가 자 100A 전류 제한시키는데 저항기로 접지하려고 한다. 저항가 ohm은 어떻게 구해요? 볼트를 암피로 쓰고 구해야 돼. 암피어는 100이에요. 자, 이 ohm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야 상이야? 자, 이거는 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루트 3분의 6600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약분되니까 자 루트 3을 66으로 나눠주니까 얼마가 돼? 38ohm이 나오더라.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자, 36번. 수전용 변전 설비의 1차 측 차단계 차단 용량은 주로 어느 것에 의하여 정해집니까? 라고 해서 어떤 거예요? 차단 용량은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100의 전격 용량이 되겠죠. 그럼 차단 용량은 뭘 구하고 구해? 단락 용량을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더라 이거야.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우리 차단기 차단 용량은 단위가 메가볼트 암페어예요. 루트 3 곱하기 전격 전압 곱하기 전격 차단 전류로 구하죠. 이때는 킬로볼트, 여기는 킬로 암페어. 자, 근데 이거 가지고 구할 수 없을 때는 뭘 갖고 구합니까? 단락 용량을 통해서 구하죠. 자,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37번 문제를 볼게요. 37번 문제. 송년 설탑에서 역삼락을 방지하기 위한 방지 대책. 역삼락 방지 대책이 뭐예요? 매설지선이지, 매설지선. 매설지선이라고 하는 것은 탑각의 접지 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쓰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자 뭐가 있었습니까? 이상전압에 대한 방지 대책으로는 가공지선, 그다음에 매설지선, 그다음에 피뢰기. 자, 이 매설지선이라고 하는 것은 탑각의 접지 저항을 자 감소시키기 위해서 역삼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해되시겠죠? 자, 38번. 조속기. 조속기라고 하는 건 뭐야? 물의 양을 조절하는 게 조속기예요. 조속기의 폐쇄 시간이 짧을수록 나타나는 현상. 이게 뭡니까? 속도 변동률이 작아진다. 작아진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자, 39번 문제. 39번 문제. 자, 주 변압기 등에서 발생하는 오고조파를 줄이는 방법으로 옳은 거 됐어요. 자, 우리 고조파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 공진 조건을 이용하죠. 오메가 3분의 1. 근데 오고조파. 자, 뭐 사용하자는 얘기야? 직렬 리액터를 우리가 사용하자. 직렬 리액터. 자, 불로 리액터는 자, 언제 씁니까? 페란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그럼 리액터는 얼마가 돼?
25분의 1 곱하기 오메가 C분의 1. 그래서 이론상은 0.04%. 자, 실제로는 여기보다 2% 큰 0.0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자, 전력용 콘덴서에 자, 직렬로 리액터를 설치함으로써 오 고주파를 줄일 수 있다더라. 자, 직렬 리액터입니다. 블로 리액터, 병렬 리액터는요. 페란트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쓰는 거죠. 자, 40번. 복도체에서 자, 2번의 전선이 서로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 두 번의 전선 사이에 적당한 간격을 또 설치하는 것. 이게 뭐예요? 스페이서라고 하는 거죠. 스페이서. 자, 아마로드 댐퍼는 뭐예요? 전선의 진동 방지 용도로 쓰는 거고. 아킹혼이라고 하는 거. 아킹혼, 아킹링, 초호환, 초호각. 뭡니까? 어떤 섬나우로부터 애자르는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킹혼, 아킹링이다. 답은 4번이 되겠죠. 스페이서.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20문제도 풀어봤어요.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전력은 15개에서 18문제는 맞출 수 있다. 이걸 목표로서 우리가 열심히 또 한번 해보시자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